뭐 청년 도약 계좌다. 또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우대해주는 청년 우대형 금리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말 그대로 그림에 떡인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나이 제한 때문입니다. 돈줄남이 그래서 나이와 무관하게 청년 우대 상품에 못지않는 저축 상품을 찾아냈습니다. 이 정도의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상품들은 많지 않다는 거.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높은 이자율로 꾸준하게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도 정말 스마트하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떡이 있는데요.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이 뭐냐? 뭐 청년 도약 계좌다. 또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우대해주는 청년 우대형 금리다. 자, 이런 것들 정말로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왜 그림의 떡일까요? 바로 나이 제한 때문입니다. 자, 정부가 또 기업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청년이라는 그 말에는 뭐 34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39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39세나 34세가 해당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나이대를 끼인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돈줄남이 이런 끼인 세대들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금융권의 금리들을 보면은 최고 금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1%도 있고요, 9%도 있고,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 청년 우대 상품도 부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런 예적금의 상품들의 최고금리 안에는 약간은 트릭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이 뭐냐라고 보면 기본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금리는 어떤 경우라도 보장이 되는 금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금리라는 거는 내용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마케팅의 조건에 해당돼서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면 뭐 일정 기간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일정 기간에 어떤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또 여기서 보면은 뭐 만보 걷기 인증 뭐 우대금리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매일같이 만보 이상을 걸어서 일정 기간 동안을 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 금리를 준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케팅 조건이 안 되면은 해당되지 않는 금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금리들이 다 세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뭐 청년 우대 상품이라든지 금리는 나이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금융권의 상품들은 보면 최고금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마케팅의 조건이 해당돼야 되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도 이런 금리를 준다라고 알고 이 상품을 가입했다면 이것은 바로 미끼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영어로 인센티브라는 게 미끼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인센티브, 미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말이죠, 금융감독원에서는 쏟아지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고객들이 이렇게 미끼처럼 덜커덕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를 고시할 때 최고금리 플러스 이렇게 기본금리까지 같이 표시하도록 개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고금리라고 해서 덜커덕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런 금리들이 대부분 다 세전 이율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돈줄남이 그래서 나이와 무관하게 청년 우대 상품에 못지않는 저축 상품을 찾아냈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거든요. 자, 바로 뭐냐? 과학기술인 공제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입니다. 자, 과학기술인 공제회. 근데 이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뭔가 특정 과학기술 관련된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물론 뭐 기본 취지는 맞는데,
가입 대상은 말이죠. 과학기술인공제법 제6조에 해당되는 기관, 그 기업의 소속 임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줄남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이죠.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이라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 과학기술인공제에 상품을 가입을 하고 있더라. 올리브영이는 그냥 뭐 드럭스토어 아닌가? 뭐 유통회사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기술인공제의 사이트에 가시면 말이죠. 회원 가입 대상 안내,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과연 과학기술인공제와 협약이 맺어져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설사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업무가 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일인지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가입 대상 검색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꼭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많은 회사들이 연구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설, 기업 연구소 직원들은 무조건 가입 대상이 되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 회사는 뭐 과학기술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업무는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과학기술인공제 사이트에 공제 소개에 보면은 가입 대상 검색이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해서 내가 가입 대상이었네 라고 하신다면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도 가입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적립형 공제급여라고 하는 상품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상품은 회원사 협약이 필수입니다. 자, 회원사 협약이 필수인 상품인데요. 자, 내용이 일단 보시면 연복리 5.05%의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보여드리고 있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 우리가 저축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자율인데 연복리로 이 정도의 이율을 보여주는 그런 상품들은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저율과세 상품이다라는 거죠. 저율과세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비대상 상품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율과세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자 소득세는 말이죠. 현재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다면 무조건 이자에 대해서 15.4%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줄남이 항상 이야기하는 꾸준한 저축, 많은 저축, 1억 모으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저축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 이자 소득세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상품은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율과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15.4%를 떼는 게 아니라 0에서 4% 내외의 아주 낮은 이자 소득세를 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점이 바로 이 돈줄남이 봤을 때는 가장 이 상품의 강력한 혜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꾸준하게 높은 이자율로 저축할 수 있는 이 적립형 공제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축 상품으로는 탁월하다. 그 중에서도 뭐다? 바로 저율과세가 너무너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돈줄남이 1억 만들기 저축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 1억 만들기 저축은 1년 안에, 2년 안에 되는 겁니까? 아니죠. 1년,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3년, 4년, 5년,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은 기간인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왔을 때는 이 높은 이자율로 저율과세로 적립할 수 있는 저축, 적립형 공제급여가 굉장히 탁월한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전장치는 말이죠. 정부가 공제법 17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원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회는 바로 이 기업 어음 등급에서 A1, 그러니까 6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되어 있으니까요.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제회 사이트에 가시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저축 금액과 가입 기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150만 원 60개월을 35세의 나이인 사람이 지급이자율 5.05로 가입을 하게 되면 60개월 후에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돈줄람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최근에 금융 이자율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3만 원을 5년을 내야만 1억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과학기술인공제에 지금 말씀드리는 적립형 급여 공제 같은 경우는 153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만 냈는데도 절세 효과가 저율과세로 150만 5,228원이 절세가 되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월 납입 150만 원 5년, 지급 이자율 5.05%, 22년 12월 1일 회원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페널티가 없다는 점, 단퇴직 시에는 이자를 전액을 지급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과학기술인공제의 상품은 바로 목돈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목돈급여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매우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뭡니까? 매일 다달이 저축하듯이 내는 게 아니라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은행의 정기예금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역시 높은 이율이 최대 4.5%까지 주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일부 계층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상이 되는 상품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가입 한도와 복수 가입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3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또 그리고 100만 원 단위까지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돈을 거치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운용을 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자율, 이것들은 다 세전 이자율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공제회 사이트에 가서 이 목돈 급여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치할 자금과 그리고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탈 때 만기 지급형으로 탈 건지 이자 지급형으로 탈 건지 아니면 원리금 지급형으로 탈 건지 또는 연금 지급형으로 탈 건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강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공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목돈 운영을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목돈급여로 한번 해보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기술인 공제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돈 운용의 결과가 시뮬레이션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이자율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목돈급여, 이것은 은행의 정기예금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상품은 말이죠. 바로 과학기술인 연금입니다. 자, 이 상품은 목돈급여와는 달리 회원사 협약이 필수인 상품이긴 한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회사가 과학기술인 공제와 협약이 맺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말이죠. 이 과학기술인 연금 같은 경우에 고금리를 제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은행 상품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상품들을 봤을 때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에 5.15%까지 금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23년 9월을 기준으로 3.93 정도이니까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과학기술인 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이자율이 높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뛰어난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과학기술인 연금에서는 바로 이 고금리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별을 5개를 여기다 붙여 놓을 정도로 이 점이 가장 상당히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보통 금융기관 간의 이런 상품들에서의 금리 비교는 0. 몇 % 차이로
많다 적다가 갈리는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타 금융기관 대비했을 때 5.15 대 3.93이다.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뛰어난 절세 효과.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좋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그리고 실적 배당형 상품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원리금을 보장을 하는 거고 실적 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복수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자율은 역시 세전 이율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 이 뛰어난 절세 효과,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회원 부담금 납부액에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요. 연간 세액 공제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 수급 시까지 발생 수익이 과세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수급 시까지 발생하는 수익이 자동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과 투자 효과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 장점일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금 수급 시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에 비해서 퇴직소득세가 30에서 40% 정도가 절세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기술인 연금의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다라는 점, 그리고 절세 혜택 중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발생 수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이 된다는 거, 그리고 퇴직소득세가 30에서 40% 정도 절세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상품은 말이죠. 바로 과학기술인 으뜸적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품은 회사의 협약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가입 자격이 가능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품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소개시켜드리면 시중의 상품과 유사한 금액 그리고 기간이 자유로운 적금이면서 그리고 자격이 있는 경우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 간의 업무 협약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입 한도 범위 내에서 또 여러 건을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한도도 굉장히 커서 총 1억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같은 경우는 역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상품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들어가시면 말이죠.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어느 금액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렇게 그림처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축과 또 목돈 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과학기술인 공제회라고 한다면 나랑은 관계가 없다. 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돈줄남이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우리 회사가 과학기술인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회사라도 부설연구소라든지 또는 우리 회사는 협약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과학기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인 공제 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 저축은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은 바로 과학입니다. 이왕이면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야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돈줄남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좋은 상품, 높은 이자율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상품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도착하지 않는다. 좀 더 스마트하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